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UCLA를 나왔고 그 전공은 이제 통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저런 것들을 조금 배워서 졸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었고요. 제가 취직한 곳은 크로우라고 이제 회계법인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한 8위 정도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잡 타이틀이 퀀티테이티브 애널리스트였는데 이제 가치평가팀에 있었고, 보통 은행 통계 모델 같은 거를 검증하는 이제 그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그 모델들을 밸리데이트 하다 보니까 그 경험 바탕으로 이제 뱅크 오브 홉이라고 한인은행 중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이직을 이번 연도 1월 달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비슷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것들 하려고 노력하고, 이직의 끈은 항상 놓지 않고 그러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취업 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앞에 멘토분들이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이력서나 이제 어떤 쪽의 마인드셋이나 이런 쪽을 설명해 주셨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고생을 했고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 경험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지금 혹시 대학교를 재학 중이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는지, 그 지금 이제 취업 준비나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분들, 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학교 공부가 중요할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던진 질문들을.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대부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볼 거예요. 그리고 HR은 학교 성적을 볼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하이어링 매니저가 난 좀 성적 좋은 애들이 좋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GPA가 좀 높은 애들을 원한다. 그러면 HR은 또 학교 성적에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 또 기회를 또 잡기도 해요. 어디 좋은 회사가 됐다더라. 근데 걔 학교 프로젝트 할 때도 나보다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기회를 잡았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할 건데, 그들이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특정한 잡 포지션을 꼭 고집해야 하는가. 이제 잡 포지션이, 제 경험상으로는 포지션이 트랙이 있어요. 근데 정해진 트랙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커리어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꾸고 성공을 했고, 예전에는 제 친구만 하더라도 다른 것들 하다가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카운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되게 한 쪽을 받고,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는가. 학생들 입장이나 취준하는 분들도 이제 학교 이후에 어떤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멋없잖아요. 약간 과제들 같고. 근데 그 과제들 안에서도 내가 어떤 경험들을 추출해내는, 어떤 것들을 피력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노력을 하자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쓰이는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그것 자체가 제대로 연결돼서 쓰이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 뭐냐면 과제가 주어졌다. 그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일들을 해내는 거. 이제 이런 능력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회사를 우리는 얼마나 아는가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 회사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 아는 골드만삭스 많이 들어봤어. 그리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데는 많이 아는데, 핀코 들어보신 분? 파이낸스 하는 분들 혹시 있잖아요. 핀코 들어본 분들 있을 거고, RS나 에이콘스, 유니언뱅크, 컴투스 한국 회사, KPMG, 시티내셔널뱅크, EY, 여기 나열된 곳들이 제가 인터뷰를 봤던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뭐 생소하다라고 느껴졌다면은 아직 미국 회사들 많이 경험 못 하신 거예요. 아직도 정말 많은 지금 정말 기회가 많아요 바깥에.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인터뷰를 어떻게 받고 뭐 지원서는 몇 개를 냈고 이런 것도 나중에 할 텐데 저는 그 취업 준비를 3학년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친구들이 막 정장 입고 갑자기 와가지고 뭐 발표도 없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저 학교를 간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3일 동안 하는 거래요. 뭐 학교에 뭐 그 회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냐 하고 나도 궁금하니까 그 다음날 정장 입고 와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력서 준비를 막 그냥 그 정말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 제 그 취업 준비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취업의 벽은 저는 F1 비자고 많은 분들이 또그 OPT나 F1 비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그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지원을 하고 나서 1시간 그 밤에 지원을 했어요. 9시에 지원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회사들 전 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제가 지원을 하고 그 스폰서십이 뭐 future in future do you require to get a sponsorship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질문 많이 있잖아요. 그 yes를 누르고 밤 8시에 학교 공부를 끝내고 8시에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이메일이 온 거예요. 한 10시쯤에. 그래서 안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봤을 리 만무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requirement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됐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스폰서십이 필요해서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스폰서십이나 이런 그 여건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주는 거를 이미 받아들이고 그리고 게임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장점들을 그때 많이 막 발견해내기도 하고 막 창조도 해요. 없는데 막 지어내고 뭐 지원서에다가 뭐 약간 이건데 약간 이렇게 쓰고 약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어느 선에서 이제 해야겠죠. 내가 커버업 할 수 있는. 그 작별을 체험하고 나서 미국 어카운팅 펌에 빅4가 있다. 빅4 들어보신 분들 혹시 다들 계시는데 뭐 처음 들어보셨으면은 되게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작별 참여하고 나서 빅4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카운팅 그 회계법인의 그 탑4 회사를 빅4라 그래요. 그래서 KPM, PwC, KPMG, 딜로이트 그리고 EY. 근데 그런 거 처음 알았던 것들이었고 그리고 제 레즈메를 쓰고 고치는 과정에 쓸 게 굉장히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에게 저에게 왔던 몇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되게 막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골드만삭스 VP였는데 제가 질문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 영어도 정말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미국 온지 이제 대학교 때문에 왔기 때문에 미국 온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고 근데 골드만 미국 3년 반차 정도 됐으니까 영어가 막 정말 잘 많이 부족했었는데 골드만삭스 인터뷰가 왔을 때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뭐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을 잘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뭐 Do you have any question for me or for the firm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막 대답하고 나서 더 엄연하시려 하고 혹시 나한테 그 질문이 있냐 나를 더 알아가고 싶냐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딱 이러더라고요. No?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얼굴이 완전 빨개지면서 이게 취업이구나. 이게 정말 그거구나. 나는 나를 막 골드만삭스 해가지고 막 오바마가 프레지던트 끝나고 나서 막 거기에 뭐 컨설팅을 한대 이런 회사를 이러고 했고 그것도 딜로이트라고 빅4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인터뷰를 UCLA 근처 카페에 초대를 했어요. 카페 첼시래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갔어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밥도 먹고 한 다음에 딱 끝났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어필을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안 됐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저희 이런 경험들을 듣고 나는 준비를 더 해야겠다 혹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얘기했던 그리고 뭐 팔로우 이메일을 저는 안 보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다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약간 생각을 했어요. 왜 팔로우 이메일을 보내야 돼? 뽑을 거면 뽑는 거고 내가 팔로우 했다고 날 왜 뽑아? 약간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또 내가 인터뷰를 또 보는 입장이 되니까 인터뷰어가 되다 보니까 팔로우 이메일을 받는 게 나름 여기에 대한 그 약간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좀 진중함이 보이는구나 생각을 그때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제 친구도 알고 그 많이 이제 아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해서 한 잡 어플라이만 한 500개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인디드 막 어디 뭐 링크드인 뭐 글래스도 막다 뒤져보면서 이런 막 내가 데이터 애널리스트 잡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케팅형 약간 연결시켜볼까 하면서 막 이것도 하고 또 마케팅형 막 이런 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래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뭐야 이러면서 찾아보고 이것도 넣어보자 이러고 계속 넣어봤어요. 그래도 그랬었는데 마지막 파이널 오퍼를 받은 곳이 단 3곳이었어요. 처음 직장 가진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크로우에서 가졌고 썸머 인턴십을 막 뽑는데요. 그래서 두 번이나 막 점심을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을 줄 알았는데 뭐 회사 사정이 있고 해가지고 못했어요. 저 인턴으로 뽑지 않은 거예요. 그때 티오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안 됐구나 했더니 제가 다시 한번 지원하게 그게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친구가 저를 리퍼를 해줘서 아는 사람이 리퍼를 해줘서 인턴십 인터뷰 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얘기한 건데 제가 마지막 한국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나서 한국 회사에서 뭐 H1B 비자가 뭐 해주겠다 대신 1년을 다녀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와중에 이 크로에서 서머 인턴십을 시작을 하는데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전 무조건 비자잖아요. 그래서 H1B 비자나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처음에 저는 영주권 스폰서십을 바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시작하게 되면 나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내 들어갈 때 바로 시작하자가 아니었고 인턴십을 하고 나서 나 마음에 들면 해달라고. 근데 나는 H1B 비자 바로 안 가겠다. 나는 그린카드 바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웃기게도 여기 회사에서는 저를 그것들을 승낙을 했어요. 일단 어디 뭐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구두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이제 인턴십을 시작하고 제가 인턴십을 보통 3개월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대학교 졸업하고 인턴십을 5개월 동안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보통 인턴십을 안 가요. 대학교 중에 하는 게 인턴십이에요. 근데 얼마나 저를 간을 보고 싶었는지 5개월 동안 하게 됐는데 그때 그린카드 스폰서십 승낙이 났어요. 그래서 회사 쪽에 뭐 변호사 통해서 막 하는데 뭐 회사들 아무튼 크로우 역사상 대학교 졸업생한테 인턴 5개월 했다고 그린카드 스폰서 한 거 저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고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를 뽑은 이유 하면 머리에 든 지식이 많아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해 나가는 거 누구와 팀워크를 하고 내가 이런 것들에 약간 너무 고집스럽게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것까지 이제 오퍼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내가 아니어도 막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이면 될까 생각하면은 됐을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을 추천을 많이 해봤어요. 리퍼럴도 넣고 회사한테 제 디파트먼트가 아니더라도 근데 안 되는 걸 보고 이것도 맞는 사람들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스킬셋들이 있구나 느꼈고요. 잡페어를 혹시 경험하신다면 제가 도움이 이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잡페어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실수들이 회사 사전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여기 뭐 누구 뽑는데 이런 것만 보고 간 거예요. 막 데이터 애널리스트 막 그래서 가가지고 내 차례가 되고 너 우리 회사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 하고 시작하는데 이미 이쪽은 내 회사도 모르고 내가 할 일은 알아? 물어봤는데 이거 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데이터 애널리스트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 캠페인이면 왜 필요한가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회계법이냐?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 활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왜 잡 디스크립션이나 오프닝된 것들은 무엇인지 어떤 디파트먼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꼭 잡배열을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모르는 회사에서 잡 디스크립션 딱 하나 보고 실제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멋있게 써 있어도 다 알아요. 그 어떤 쪽으로 실무적으로 하는 건지 데일리 워크를 다 알 수 있게 되고, 맞는 질문들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킬셋들이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고 가는 거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상되는 질문들은 사실 뻔하잖아요. 와가지고 우리 회사 그 잡 디스크립션에 맞는 그 롤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뻔해요. 그럼 답안지가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하고 가면 적어도 내가 어떤 곳에 필링인 할 수 있다라고 어필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오나? 그러면 HR 부서의 어떤 뭐 매니저들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 회사에 뭐 스태프들도 와요. 막 경험해봐라. 그 시니어 스태프까지 오고, 그게 매니저 실무 업무 보는 매니저가 직접 오는 건 보지 못했고요. 가는 것도 저도 이제 스태프 때 한번 갔었고,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여기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스태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HR은 뭐 더할 나위 없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 특징은 이 회사를 알고 너 부럽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인터뷰 기회를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이 스태프들한테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내가 이 회사 들어갔어. 근데 스태프야. 근데 잡혀를 왔어. 근데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해서 약간 좀 잘 알아. 뭐 드림잡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와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하고, 나 이런 기회가 되게 나도 갖고 싶고 난 이런 스킬셋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 레주메는 딴 데다 놓게 되겠죠. 그 같이 막 쌓여 있으면 안 좋은 거고 좀 따로 빼놓으면 그건.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그 비대면으로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또 오히려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필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이면은 3, 4학년이 할 때 좋을까 생각하면 저는 가능한 빠르게 2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 3학년 말이 시작해서 좀 고생을 한 편이었고, 인턴십 기회가 없이 회사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서 직장을 가진 편이었고, 네트워크가 없을 때 어떤 것까지 했냐면 링크드인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티어가 난 거기에 그 잡 롤 그 타이틀이 맞는 사람, 그 중에 좀 시니어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직접 연락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하게 했었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링크드인, 글래스도어, 인디드 다 이런 것들 활용하는 그 딱 어떻게 보면 저한테 딱 중요한 거는 물론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게 약간 답안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마케팅 애널리스트가 마케팅 뭐 스트래티스트가 뽑는 사람 뽑고 있으면 거기 그 사람 뽑힌 사람 가가지고 이력을 뒤져보면은 답이 나와, 이런 사람 뽑는구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스토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스토리가 나와 연계된 것들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쪽 익스피리언스로 어필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는 내가 좀 더 타겟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안지 같이 링크드인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스킬셋. 만약에 스킬셋이 뭐 꼭 답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좀 보고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회사 정보 검색, 뭐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무자들이 또 current experience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잖아요.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 보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럼 그 전에 필요했던 스킬셋은 뭐였구나 먼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레저메에 이제 적용될 뭐 프로젝트와 스킬들을 적을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다. 그리고 영주권이나 비자 스폰서십을 해준 적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회사는 제 익스피리언스상 그거를 막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레듀에이트 레벨 그냥 엔트리 레벨 잡한테
그런 것들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본 적도 없고 오픈된 포지션이 그래서 이런 것들 찾으려면은 myvisa.jobs.com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여기에다 광고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일단 제가 활용한 거는 H-1B 비자는 퍼블릭 레코드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얼마나 H-1B 비자를 certified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지원할 때 여기를 한번 보고 H-1B 비자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셀러리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그것도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만 안 나와 있지 그 잡 타이틀이 만약 스페시픽하면 셀러리까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근데 그런 만큼 H-1B 비자나 그린카드 스폰서십 자체가 중요한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 들어가봐서 꼭 활용을 해봐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스킬셋 그리고 아무한테나 아무 포지션이나 그런 스폰서십을 해주지 않고 좀 더 전문화되고 여기 있는 미국인들보다 이런 쪽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을 뽑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이해하고 이쪽으로 적용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트워킹 자체는 취업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취업한 사람들한테, 그 선배들한테. 저는 이제 코트라 초대를 몇 번 받아서서 멘토링을 했었었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어떤 친구는 한국 간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여기서 남아가지고 지금 직장 잘 가진 친구들도 있고 뭐 H-1B 비자 받은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보면은 막 물어보고 한 사람 나한테 물어봐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봤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을 거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는 공개 채용이 따로 있고 비공개 채용이 따로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비공개 채용 쪽으로 리퍼를 받아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들어갔을 때 확률이 훨씬 높다. 내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시니어 레벨을 오다 보니까 잡 디스크리션 그러니까 이제 엔트리 레벨이나 이쪽 사람한테 아는 사람 없냐라고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내가 소개시켜주면 솔직히 저를 믿고 많이 한 번 더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레저메들 중에 약간 인간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데이터적으로 떨어뜨리고 뽑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라 요즘에 다 그런 쪽으로 하거든요.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HR이 매뉴얼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이나 이제 그런 활용 스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서치를 자동으로 해가지고 탈락시키고 패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공개 채용 쪽으로는 네트워킹 그것도 그냥 가가지고 갑자기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연락하던 사람 중에 갑자기 연락이 와요. 기회가 오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뱅크고 스태티스틱스지만 파이낸스 익스피리언스가 꼭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많은 이제 멘토분들도 그런 부분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리퍼를 해줬을 때 더 큰 어떤 힘이 있다. 그리고 인터뷰는 뭐 CEO나 임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막 어떤 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또 뭐 이런 거 있냐 뭐 하냐 이런 쪽으로 너무 가지 않고 보통은 이제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더 이해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컴투스라고 여기 모바일 게임 컴퍼니가 있어요. 미국 지사가 있는데 거기를 지원을 하고 거기는 제가 파이널 오퍼를 받았었어요. H-1B 비자 약속을 받고 여러분들도 혹시 거기는 뭐 마케팅 쪽으로도 있으니까 한번 H-1B 비자 하고 싶으면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거기서 히트친 게임 아직도 기억이 나요. Summoner's War라고 여기 막 광고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바로 다운받아요 제가. 그래서 게임을 막 해봐요. 뭐가 재밌거든요. 좀 빠져들고 하다가 어떡하나 과금은 이렇게 유도를 하네 약간 이러면서 막 나름 이렇게 공부를 해갔어요. 그래서 근데 CEO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기 미국 지사 CEO인데
그분과 인터뷰할 때 이게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인터뷰를 해요. 다 비즈니스 이해한 것들 나 플레이 해봤고 레벨 몇 주고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했었고 이런 어떤 열정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굉장히 좀 많이 봐요. 그래서 매니저도 내가 가르쳐가지고 얘를 어떻게 키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내가 일할 때 이런 걸 시키면은 나한테 뭐를 나도 알지 못했던 부분들 커버를 할 수 있구나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 장점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에 대한 열정 그래서 그걸 할 때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지 좀 인터뷰를 저도 그 제 회사 오픈된 그 제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이건 아니구나가 사실 좀만 얘기해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 물어보면은 알 수 있고 또 재미 느끼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냥 일만 해서는 얻지 못할 그런 얘기들이 또 따로 있고 그냥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는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혹시나 마음이 어렵거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서 생각해요. 결과주의적 해석이 주는 되게 비관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 항상 생각했었고 그게 뭐냐면 막 이미 경쟁이 많은 곳에 커피집을 막 누가 내려 그래 친구가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이미 레드오션이야 이미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커피집이 성공을 했어 잘 됐어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야 거기가 그러니까 커피숍이 많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 결과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취업 준비 뭐 커피집이고 실패해 그러면 거 봐봐 나 많으니까 너 거기 내 말 듣지 않은 말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에어비앤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의 집에 말이 되냐? 우버 막 남의 차에 누가 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거 봐 공유 개념이에요 요새는 막 이러면서 막 아는 척하고 하는 것보다 시도하고 하는 거. 근데 취업도 똑같다 생각해요. 그 성공했기 때문에 거 봐봐 데이터 애널리스트 요즘 많이 뽑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결과주의적으로 너무 이 사람이 취업이 되냐 안 되냐 막 내가 10년 동안 일을 못하다 갑자기 막 연봉 높은 거 받았을 때 사람들이 거 봐봐 그 10년이 이런 말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은 열심히 했을 때 지금 그 자체가 나중에 결국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로 막 내가 정해지고 성공 실패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뭐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도 잘 듣고 하지만 너무 결과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비관론자가 기회 속에서는 굉장히 난관을 보고 그 낙관론자는 난관 속에서 기회를 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코비드다 뭐다 막 거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결과주의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비대면으로 많은 것을 아니면 오히려 요즘에는 사람들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내 시작점을 낮더라도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눈높이가 이만큼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기회를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네. 그리고 저도 많이 Q&A를 이제 저한테 이제 직접 연락하시거나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도움도 많이 제가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혹시 비슷한 그 부분이나 뭐 인더스트리가 겹친다면 꼭 연락 주시고 저희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연락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